지난 한 주도 건강하셨습니까?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TV닥터 인사이드의 곽종원입니다. 술자리에서 건배를 합니다. 이렇게 건배하는데 이렇게 손이 흔들립니다. 그러면 젊은 분들은 이제 나 술 끊어야 되겠네 라고 생각을 하시죠. 그런데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생각이 좀 달라집니다. 나 혹시 이거 아닐까? 파킨슨은 행동장애가 먼저 나타나면서 다른 증상들도 같이 나타나는 뇌세포가 서서히 죽어가는 그런 병입니다. 알츠하이머 다음으로 흔하고 알츠하이머랑 증상도 비슷한데요. 이 시간이 끝나갈 때쯤 되면 아마 이 둘을 구별을 하실 수 있게 될 겁니다. 친절한 오늘의 닥터 이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신경과 전문의 한동철 선생님이십니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동의어른에서 근무하고 있는 신경과 전문의 한동철입니다. 네, 선생님께 오늘 파킨슨에 대한 여러 가지 궁금증들 한번 여쭤보고 답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킨슨 이게 사람 이름인 것 같은데 선생님. 네, 이게 맞습니다. 환자 이름이에요? 닥터 이름이에요? 의사 이름입니다. 그래요? 네, 예. 네. 파킨슨 병에서 파킨슨은 영국 의사의 이름입니다. 네. 예, 1800년도경에 파킨슨이라는 영국 의사가 행동이 느려지고 손이 떨리면서 근육이 이제 뻣뻣해지고 구부정한 자세를 가진 사람들을 네. 이제 처음 보고를 하였습니다. 예. 그 이름을 따서 파킨슨 병이라고 명명하였습니다. 네, 파킨슨 선생님 감사드리고요. 더 중요한 걸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킨슨이란 병은 왜 생기는 걸까요? 네, 파킨슨 병은 뇌에서 도파민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을 생성하는 세포가 네. 소실이 되면서 네. 생기는 만성 신경 퇴행성 질환입니다. 결국은 도파민이 부족해져서 생기는 증상이네요. 네, 맞습니다. 네네네. 네. 오케이, 도파민이 부족합니다. 네. 그러면 도파민이 부족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선생님. 네, 맞습니다. 예. 네, 그 파킨슨은 신경 퇴행성 증상 질환 중에 하나로서 네. 뇌에서 정상적으로 제거가 되어야 될 나쁜 단백질이 있습니다. 약간 쓰레기 같은 뭐 그런 건가요? 비슷하다고 비슷해요? 보시면 됩니다. 예, 네, 예, 네. 예. 그래서 나쁜 단백질들이 네. 제때 제거가 되어야 되는데 예. 제거가 되지 못하고 네. 쌓이게 되면은 예. 이제 신경세포 독성을 일으키게 됩니다. 네. 쓰레기가 쌓여서 이렇게 막 냄새도 나고 주변도 어지러워지고 이런 증상이 생기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럼 네. 이제 어떤 일이 생기는 거예요? 예, 그 중에서 이제 파킨슨 병은 그 운동 증상을 일으키는 네. 이제 중뇌의 흑색질이라는 부분에 네. 세포 손상을 일으키게 되고 예. 중뇌의 흑색질은 도파민을 이제 만들어내는 곳인데 예. 이제 그 기능이 떨어지므로 뇌에서 도파민의 이제 역할이 감소가 되게 됩니다. 예. 알츠하이머 치매에서도 비슷한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네네. 제거되어야 할 단백질이 뇌 속에 남아 있더라. 뭐 타우 단백질, 그다음 베타 아밀로이드 단백질 이런 게 있어서 알츠하이머 치매가 온다더라 하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파킨슨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예, 파킨슨도 마찬가지로 나쁜 단백질이 제거가 되지 않는 거긴 한데 네. 그 종류가 조금 틀립니다. 예. 네. 알츠하이머 치매는 말씀 주셨던 타우라든지 베타 아밀로이드가 있겠지만 예. 파킨슨 같은 경우에는 알파시누클레인, 그다음에 루이바디 같은 네. 나쁜 단백질이 이제 작용을 하게 됩니다. 어차피 이거 거의 원리가 비슷하네요. 그래서 증상도 비슷하지 않아 생각이 드는데 네. 그러면 선생님 저희들이 몇 주 전에 수면을 전문으로 하시는 신경과 선생님께서 나오셔서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잠을 잘 못 자면 요 신경 독성 세포들이 잘 안 빠져나간다, 단백질들이. 네. 그래서 잠을 푹 주무시는 게 파킨슨이나 알츠하이머 치매를 예방하는 방법이기도 하다라는 얘기를 하셨거든요. 네네. 그 얘기는 선생님도 인정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어. 옛말에 틀린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예. 잠이 보약입니다. 야, 네. 예. 잘 주무셔야지 네. 나쁜 단백질이 네. 잘 제거가 되고 예. 그럼으로 인해서 이런 신경퇴행성 질환들이 네. 잘 안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서 선생님 제가 감히 이런 예상을 해봅니다. 그런 세포 독성이 있는 나쁜 단백질들 이런 것들이 잘 제거가 되는 약이 나오면 어쩌면 파킨슨을 예방하거나 치료할 수 있는 방법도 생기겠네요. 물론입니다. 예, 지금 연구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네. 신약들이 그런 방향으로 지금 연구가 되고 있네요. 네네. 예, 좋습니다. 파킨슨 제가 처음 오프닝을 할 때 손 떠는 거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은 이것 말고도 굉장히 중요한 증상들이
많죠. 네, 맞습니다. 예. 네. 그 파킨슨은 이제 크게 증상을 두 가지로 나눕니다. 예. 운동 증상, 비운동 증상 예. 이렇게 나뉘어집니다. 네. 운동 증상은 이제 말 그대로 네. 운동, 이제 근육을 움직이는 거와 연관이 되는 증상입니다. 네. 이제 움직일 때 행동이 느려지고 느려지고 맞습니다. 네. 천천히. 예. 천천히입니다. 예. 네. 그리고 근육이 뻣뻣해지고 뻣뻣해지고. 네. 이거는 그러니까 한꺼번에 이렇게 안 되고 이렇게 되는 건가요? 네네. 네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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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육이 뻣뻣해지고 음. 몸이 구부정해지면서 구부정해지고. 네. 그다음에 걸을 때 종종 걸음. 톡톡톡톡톡톡 이렇게. 네. 예. 그리고 상체가 앞으로 나가니까 걸음이 뒤따라서 가는 이제 그런 가속 보행도 보일 수 있고 예. 그다음에 얼굴에 무표정이 있으면서 네. 이제 이런 운동 증상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예, 선생님, 감히 선생님한테 한번 선생님 워낙 환자 많이 아, 보실 네, 테니까 네. 이게 파킨슨 있으신 분들의 특징적인 증상들 한번 제가 네. 보고 싶기도 해서 네네. 조금만 흉내를 한번 내 보실 수 있을까요, 선생님? 네네. 요 가만히 앉은 상태에서 네. 이제 팔을 무릎 위에 올려놓게 되면은 예. 이렇게 떨리게 됩니다. 이게 이거를 가만히 있을 때 떨리는 안정 떨림이라고 이렇게 하는데요. 떨어요. 손을 주로 떨어. 네, 예, 예, 맞습니다. 예. 네네. 근데 이제 손 떨림이 있으면서 이제 걸어보라고 하면은 네. 걸을 때 이제 종종 걸음을 걷고 예. 팔의 움직임도 힘차지가 않고 예. 팔이 이렇게 붙어 있으면서 붙은 채로. 구부정하면서 예. 자세 불안정이 보이게 되고 예. 네. 그 방향을 틀 때도 이제 한꺼번에 틀지를 못하고 여러 번 걸음으로 방향을 틀게 됩니다. 종종종 걷다가 이렇게 못 틀고 천천히 네, 맞습니다. 네네. 또 이렇게 네. 이렇게 그러신다고요. 네네. 아, 이 정도 되면 좀 심하신 분. 네, 맞습니다. 그죠? 초기는 넘어가셨던 분이라고 예, 예, 생각하시면 예.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행동 증상들인 거고. 맞습니다. 그죠? 네, 행동 증상 말고 다른 증상도 있습니다. 예. 예. 파킨슨 병은 이제 운동 증상 외에 네. 비운동 증상이 있습니다. 예. 네. 비운동 증상은 이제 크게 운동 증상 전에 나타날 수 있는 네. 게 있고 후에 나타날 수 있는 게 있는데 예. 운동 증상 전에 나타날 수 있는 거는 네. 이제 불안하고 우울, 그다음에 이제 변비, 네. 후각 감소가 있을 수 있고 예. 최근에는 이제 또 렘 수면 장애도 네. 연관이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잠시만요, 선생님. 너무 흔한 것들을 얘기를 하셔서 네. 지금 그러니까 파킨슨 증상들이 이런 행동 증상들이 나타나기 한 10년 전에 이미 약간 예상할 수 있는 증상들이 있다. 변비는 너무 흔하잖아요, 네, 선생님. 맞습니다. 네, 예. 네. 그리고 후각장애, 냄새를 잘 못 맡아요? 네, 냄새도 어느 정도 연관이 있다고 되어 있지만 예. 말씀 주셨던 변비, 후각 감소는 네. 너무 흔합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다 파킨슨이 된다는 얘기는 아닌 그렇지는 거고. 않습니다. 아니고 네네. 이제 중요한 게 이제 렘 수면 장애라는 게 나옵니다. 네네. 요것도 저희가 수면 장애 할 때 잠시 나왔는데 네. 요거 설명 좀 해주실까요, 그러면? 네네. 예. 그 렘 수면 장애는 수면 단계 중에서 꿈을 꾸는 수면 단계를 얘기합니다. 예. 네. 렘 수면에서는 이제 꿈을 꾸면서 팔, 다리, 몸의 근육들은 안정된 상태로 편안하게 있어야 됩니다. 움직이면 안 되는 거죠. 맞아요. 이게 예. 정상입니다. 예. 머리에서 팔, 다리를 움직이게 하는 부분에 자무쇠를 딱 걸어놓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네. 꿈만 꾸고 팔다리는 움직이면 안 되는데 네. 왜냐하면 꿈 꾸는데 팔다리가 움직이면 꿈대로 행동을 합니다. 네. 그러면 뛰어가고 싸우고 난리가 나는 거죠. 맞습니다. 네. 그러지 말라고 꿈을 꿀 때는 팔다리에 힘이 빠져야 되는데 이분들은 팔다리에 힘이 안 빠집니다. 네. 그래서 어떤 일이 생기죠? 실제로 옆에 주무시는 분을 발로 낄질로 해서 차기도 하고 예. 실제로 이제 뭐 벽을 이렇게 발로 차서 뼈에 금이 가거나 예. 발톱이 빠지거나 네네. 뭐 이런 경우도 있고 예. 이제 소리를 아주 크게 지르면서 예. 주위 분들을 다 깨우게 하시고 네. 뭐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증상들이 이제 파킨슨이 생기기 전 단계에서 생길 수 있는 증상, 그리고 파킨슨이 왔습니다. 그 이후에 생길 수 있는 증상도 또 있습니다. 네네. 네. 파킨슨 증상이 이제 운동 증상이 생기고 나서 네.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게 되면은 헛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헛게 보여요. 네네. 예. 뭐 주로 뭐가 보인다고 얘기하세요? 뭐 벌레가 보인다든지 예. 실제로는 벌레가 없지만 뭐 돌아가신 분이 보인다든지 예. 네. 기립성 저혈압이 더 심해질 수가 있습니다. 일어날 때 휘청하고 어지러운 거. 맞습니다. 예, 네네네. 예. 그리고 이제 인지 기능이 떨어지면서 예. 이제 다른 뭐 기억력, 주의 집중력, 시공간 능력의 장애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저희는 사실 쉽게 그냥 파킨슨 이렇게 부릅니다만 파킨슨 병이 있고
파킨슨 증후군이 있고 좀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예. 예, 맞습니다. 네. 파킨슨 증후군은 이제 파킨슨 증상을 일으키는 여러 질환들을 아우르는 말입니다. 네. 행동이 느려지고 떨리기도 하고 뻣뻣해지면서 이제 구부정한 자세를 일으킬 수 있는 네. 여러 질환을 다 통틀어서 파킨슨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예. 이런 파킨슨 증후군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게 되는데 1차성, 2차성으로 나뉘어집니다. 예. 1차성 파킨슨 증후군은 이제 파킨슨 증상을 일으키는 다른 원인이 없이 예. 뇌의 신경퇴행성 변화로 인해서 네. 생기는 병을 얘기하며 네. 대표적으로 파킨슨병, 네. 비전형적 파킨슨 증후군이 네. 있을 수 있겠고 음. 2차성 파킨슨 증후군은 파킨슨 증상을 유발하는 뇌 세포에 손상을 일으키는 어떤 특정한 원인이 있는 걸 얘기를 하고 네. 주로 뇌혈관 질환, 뭐 수두증, 네. 뭐 다른 약물, 뭐 대사성 뇌병증 예. 뭐 등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파킨슨인 줄 알았어요. 인 줄 알았는데 검사를 해보니 파킨슨이 아닌 병들이 있습니다, 선생님. 네네. 요거 선생님 되게 많이 보실 것 같은데 네네. 어떤 병들이 증상이 비슷해서 헷갈리기 좋은가요? 네네. 그 파킨슨 증상은 이제 뭐 제일 초기 증상은 행동이 느려지고 이제 손이 떨리고 하므로 네. 이제 어떤 행동 장애가 생기실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왔을 네. 때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갑자기 젓가락이 잘 안 된다든지 네. 핸드폰 문자를 보내기 어렵다든지 아. 네, 걸음걸이가 잘 안 된다. 예. 이럴 경우 이제 첫 내원을 하게 되는데 예. 이제 이런 경우에 물론 파킨슨일 수도 있지만 네. 실제로 검사를 해보면은 네. 뇌혈관 질환인 경우도 있습니다. 뇌경색 이런 거. 맞습니다. 아, 예, 혈관이 터지거나 어. 막힘으로 인해서 머리에서 팔, 다리 움직이게 하는 이제 신경이 손상이 되면서 예. 이제 파킨슨하고는 다른 이제 운동신경이 손상이 되면서 이제 파킨슨하고 비슷한 증상을 예.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예. 네. 그럴 수 있고 제 생각에서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허리가 아프시니까 네네. 척추관 협착증 뭐 이런 거 있을 수 있지 네네네. 않습니까? 이런 분들 오래 못 걸으시고 걸음걸이도 좀 이상해지거든요. 무릎 아프신 분들도 있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러면 이 걸음걸이가 파킨슨 환자들 걸음걸이랑 비슷해질 수 있지 않을까? 초기에는 비슷할 수 있습니다. 예, 예. 네. 그 허리가 많이 아프면은 이제 다리를 이렇게 좀 그 보폭이 크지 않고요. 예. 좀 이렇게 좀 보폭을 작게 하면서 약간 다리가 끌리게 네. 걸으실 수가 있고 예. 또 허리 통증이 있음으로 인해서 이제 뭐 자연스러운 보행이 안 되니까 네. 내가 걸음이 잘 안 되니까 예.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뭐 그렇게 말씀을 주실 수 있어서 예. 이제 허리 문제도 감별을 해야 됩니다. 옛날에 뭐 되게 힘 쓰시던 분들도 지금 보면 이제 다리, 팔이 좀 가늘어져 있고 이러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좀 걸음걸이가 힘이 없어지지 않을까? 이런 것도 구별이 됩니까? 보통 이제 일반적인 이제 정상적인 근육량이 떨어져서 생기는 행동 느림은 행동은 느리지만 할 수 있는 건 다 합니다. 그렇겠죠. 네. 그렇겠죠. 그런데 이제 파킨슨 병으로 인한 행동 느림은 예. 할 수 있는 걸 할 수는 있겠지만 예. 이제 그 어떤 행동을 했을 때 그 행동하는 어떤 반경이 점점 좁아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예. 뭐 예를 들어서 정상적인 노화 과정 같은 경우에는 손을 이렇게 뭐 움직일 때 네. 뭐 좀 천천히 움직이더라도 다 됩니다. 예. 그런데 파킨슨 병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빨리 해보면은 이게 느리다가 폭이 점점 좁아지게 됩니다. 아. 네. 아마 차이로 치면 제일 궁금하신 건 이거지 싶습니다. 떨림. 아, 네, 맞습니다. 네, 이거, 네. 떨리면 다 파킨슨이냐? 그게 아니거든요, 선생님. 네, 그래서 네. 요거 떨림을 한번 구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네. 되게 궁금하실 것 같아요, 선생님. 네. 맞습니다. 네. 그 떨림은 크게 한 4가지 정도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예. 생리적인 떨림, 예. 본태성 떨림, 예. 파킨슨 떨림, 네. 그 외에 다른 특별한 원인을 의해서 생기는 떨림, 이렇게 4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 네. 생리적 떨림은 누구나 한 번쯤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어떤 경우? 이제 어떤 중요한 면접을 네. 본다든지 예. 과도한 긴장 상태가 된다든지 신경을 너무 많이 써서 이렇게 네. 긴장이 될 경우에 예. 떨리실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떨리는 거. 네네. 네네. 지금 저도 보면은 지금 이제 너무 긴장이 되어서 조금 떨리고 있거든요. 예. 이런 거는 이제 생리적 떨림입니다. 예. 이런 생리적 떨림은 이제 유발 요인이 없어지게 되면은 예. 자연적으로 소실됩니다. 예. 네네. 예. 그런 거는 이제 정상적인 거고. 맞습니다. 네네. 네네. 예. 다른 떨림. 예, 본태성 떨림이라는 게 있는데요. 네. 본태성 떨림은 가만히 있을 때는 괜찮은데 예. 어떤 특정한 행동,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커피잔을 쥐었다든지 네. 혹은 식사하실 때 이제 국을 떠 드신다든지 네. 이럴 때 특정한 행동을 했을 때 네. 떨림 증상이 보이는 겁니다. 근데 이것만으로도 불편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면 네. 본태성 떨림도 선생님, 이것도 치료가 가능합니까? 예, 가능합니다. 예. 네, 증상을 완화시켜주기 위한 약물 치료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네네. 뭐 대표적으로 베타 차단제라든지 예. 뭐 소량의 이제 안정제를 네. 쓰면서 증상을 완화시켜 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궁금하실 거, 파킨슨으로 인한 떨림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파킨슨병은 대표적으로 가만히 있을 때 떨립니다. 가만히 앉아서 TV를 본다든지 뭐 무릎에 손을 올려놓고 있으면은 예. 본인의 의도와 관계없이 예. 자연적으로 떨리게 됩니다. 지금 옆에 분들 이렇게 보고 계시면 티가 날 수도 있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TV 보고 있는데, 네. TV 보고 있는데 이렇게, 네, 네. 이렇게 그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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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런데 그 자기 왜 손 떨려 하면서 이렇게 보면 안 떨죠. 네, 네. 근데 또 무의식 중에는 또 떨리실 수가 있습니다. 안 보면 또 떨고 있습니다. 네, 네. 예. 이게 파킨슨으로 인한 떨림. 그렇죠. 파킨슨 이제 그런 떨림을 이제 안정시 떨림이라고 얘기를 하고 네. 이런 파킨슨 떨림은 이제 어떤 특정한 행동을 하였을 때 네. 뭐 이렇게 더 심해지지는 않습니다. 네. 예, 그게 이제 본태성 떨림하고 구별이 되는 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떨리는 이유는 크게 3가지 내지 4가지가 있는데, 예, 파킨슨으로 인한 떨림은 안정 시에 모르고 있을 때 떠는 거, 요게 중요하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요것도 이제 여쭤봐야죠. 파킨슨이 나중에 결국 뒤에 가면 치매랑 비슷해지던데, 그러면 알츠하이머 치매랑 파킨슨은 뭐가 다르지? 아까 원인도 약간 비슷한 것 같던데 네네. 차이가 있겠죠. 네네, 네. 있습니다. 네. 그 파킨슨 병하고 알츠하이머 병은 네. 이제 나쁜 단백질이 네. 쌓이게 되면서 예. 이제 증상을 일으키는 이제 만성 신경 퇴행성 질환으로서 예. 이제 병이 서서히 진행이 되고 지속적으로 관리가 필요한 예. 점에서는 공통점이 있겠습니다. 네. 하지만 그런 이제 나쁜 단백질이 쌓이면서 파킨슨 같은 경우에는 운동 증상을 일으키는 부분에 세포 독성을 일으키게 되고 이제 알츠하이머 치매 같은 경우에는 네. 인지 기능을 담당하는 부분에 이제 신경 손상을 일으키게 되면서 예. 이제 각각의 다른 증상을 보이게 됩니다. 침범하는 위치가 조금 차이가 있어서 증상이 다르게 나타난다. 그런 네, 얘기네요. 네. 그럼 파킨슨은 일단 운동 증상, 뭐 떨리는 거, 걸음걸이, 그다음 뻣뻣한 거, 요런 게 먼저 나타나고 네네. 알츠하이머 치매는 인지 쪽에 장애가 생기니까 기억력부터 먼저 네네. 손상을 받게 되는 거고 예, 그 차이가 있네. 그러면 네네. 선생님 나중에 가면 다 비슷해지지 않나요? 예, 맞습니다. 예. 이게 파킨슨병, 이제 치매, 알츠하이머 치매, 예. 두 가지 다 이제 만성 신경 퇴행성 질환이므로 네. 이제 병의 후기 쪽으로 가게 되면은 네. 서로 만나게 됩니다. 예. 그래서 파킨슨병이 있으신 분한테서도 치매 증상이 보일 수가 있고 예. 알츠하이머 치매가 있으신 분들한테도 네. 이제 후기 쪽으로 가면은 파킨슨 증상이 같이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후기가 되면 비슷해진다라는 네네. 말씀 해주셨습니다. 의심이 되시면 이제 검사를 한번 받으러 가실 텐데 병원에 갔을 때 선생님을 만나죠. 그러면 검사들 이거저거 하실 텐데 나는 파킨슨이 의심이 돼서 왔는데 왜 피검사를 하지? 네네. 합니다. 네. 피검사도 뭐 되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이유가 있죠. 네네. 그 파킨슨병 있을 때 이제 몸이 떨리게 되고 예. 전신 쇠약감이 있으면 파킨슨 증상하고 비슷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몸의 전체적인 어떤 컨디션을 알아보기 위해서 네. 일반적인 혈액 검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갑상선에 문제가 있어도 파킨슨처럼 보일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그렇죠. 네. 그리고 또 빈혈 검사도 하시고. 빈혈 검사도 해야 되고 예. 갑자기 이제 콩팥이 안 좋아졌다든지 네. 간 수치가 많이 안 좋아졌다든지 뭐 이럴 경우에도 이제 어떤 떨림이 생기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 신경과에서 이제 많이 하시는 게 머리 MRI를 찍으시는데 네네. 머리 MRI를 찍으면 또 다른 게 나타날 수도 있다고요. 맞습니다. 네. 그 머리 MRI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파킨슨 병을 진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찍는 것은 아닙니다. 예. 파킨슨 증상을 일으키는 다른 원인들을 배제하고자 네. 이제 머리 쪽에 MRI를 찍게 됩니다. 뭐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그러면? 대표적으로 이제 뇌혈관성 질환, 네. 이제 팔, 다리 움직임이 이제 떨어지는 이제 팔, 다리 움직임을 담당하는 뇌신경 세포의 손상을 일으킬 수 있는 뇌혈관 질환, 네. 그리고 이제 수두증, 예. 뇌에 물이 차는 어. 네,
그런 것들을 감별을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사진에도 나오고 있는데 왼쪽이 정상인 거고 네, 오른쪽이 보니까 까맣게 많이 커져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렇죠. 네. 저렇게 되면 무슨 일이 생겨요, 선생님? 저게 네. 수두증이에요? 예, 맞습니다. 예. 저 까맣게 보이는 부분이 이제 예. 뇌실이라는 부분인데요. 예. 저쪽 부분에 이제 정상적으로 있어야 될 뇌척 수액이 양이 많아지면서 네. 수두증이 생기게 되고 네. 수두증이 생기게 되면은 이제 머리 앞쪽 전두엽 부분에 네. 이제 기능을 떨어뜨리게 되면서 예. 이제 보행 장애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저거는 선생님 간단하게 치료가 되잖아요. 치료가 되는 이제 질환입니다. 그렇죠. 물을 네. 빼주면 되는 거지. 네, 네. 그렇죠. 그러면 증상이 사라지는 겁니다. 좋아집니다. 저건 네. 파킨슨이 아니었던 거예요. 네, 네. 이런 것들을 찾기 위해서 머리 MRI도 찍으셨고 네. 또 하나 이제 요즘은 펫CT라는 걸 찍습니다. 네, 요걸 네. 찍으면 도파민이 어느 정도 기능을 갖고 있는지가 확인이 된다고요? 네, 맞습니다. 네, 그 펫CT라는 핵의학적 검사가 있습니다. 네. 그 펫CT는 보통 이제 흔히 암의 전이 여부를 알아보기 위한 검사기는 한데요. 그때 많이 하죠. 네, 네, 네. 네. 이제 근데 그거는 포도당 대사를 보는 건데 네. 이제 그런 이제 뭐 펫CT이긴 하지만 네. 파킨슨에서는 특수한 동위원소를 사용을 해서 네. 도파민의 어떤 뇌의 기능을 알아볼 수 있는 검사입니다. 네. 그렇게 해서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 사진을 보면 정상적인 거는 이렇게 모양이 빨갛게 양쪽으로 저렇게 나 있는데 기능이 좀 떨어지니까 조금 희미해집니다. 그죠? 맞습니다. 네, 예, 네. 예. 희미해지면서 예. 이제 뇌의 기능, 도파민 기능이 떨어지는 것을 예. 저희가 시각적으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파킨슨병을 진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저렇게 보면 뭐 금방 아실 수 있을 것 같고. 네, 네. 근데 뭐 사실 선생님 같은 전문가들은 이렇게 딱 보시면 아시지 않습니까? 대충? 네, 네. 그죠? 어떤 것들 주로 참고로 해서 보세요? 그래서 이런 검사도 이제 충분히 중요하지만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네. 이제 환자분을 직접 배웠을 때 네. 나타날 수 있는 이제 진찰 소견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걸음걸이도 보시고 떨리는 것도 보고 뻣뻣해지는 것도 보고 네. 얘기도 이렇게 좀 나누어 보시면 대충 느낌이 오시나요? 네, 목소리도 조금 이제 톤이 떨어지고 예. 조금 소리도 작아지시고 네. 자, 그럼 이제 슬슬 치료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네. 치료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크게 있나요? 예, 치료 방법에는 네. 이제 수술적 치료, 음. 그다음에 수술을 하지 않는 비수술적 치료 이렇게 네. 두 가지로 나뉘어지게 되겠습니다. 예. 네. 수술은 좀 이따 얘기를 하도록 하고요. 네. 비수술은 보통 약 드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선생님. 네, 네, 예, 네. 예. 약은 어떻게 잘 듣습니까? 네, 파킨슨 음. 약물 치료를 하게 되었을 경우에는 예. 초반에는 이제 약에 대한 반응이 좋으셔서 네. 이제 뭐 이 증상이 많이 호전이 됩니다. 네. 이제 보통 요 기간을 저희가 신혼여행 기간이라고 해서 좋군요. 아주 해피한 기간입니다. 네. 어. 그런데 이제 약을 충분히 쓰다가 보면은 네. 시간이 많이 지나게 되면은 이제 약에 대한 반응 정도가 떨어지게 됩니다. 아. 네. 그러면 선생님, 약에 대한 반응이 떨어지면 그럼 어떻게 약을 뭐 늘리나요? 뭐 바꾸나요? 어떻게 해요? 전부 다 됩니다. 아, 다 돼요? 네네. 예, 예. 약의 어떤 복용 횟수를 늘린다든지, 어. 약의 종류를 더 바꾼다든지, 음. 약의 어떤 이제 그 흡수 방법을 바꾼다든지, 예.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증상 정도를 완화시켜줄 수가 있겠습니다. 얘기 나온 김에요, 그럼 선생님. 아까 도파민이 부족해서 생긴 병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대부분의 약은 그냥 도파민을 주는 건가요? 네, 그 첫 번째 치료는 이제 도파민을 주는 것이 치료가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도파민하고 비슷한 역할을 하는 이 도파민 효연제라는 약도 있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몸의 도파민이 분해가 되지 않도록 네. 도파민 분해 억제제를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약들을 조합을 해서 네. 이제 환자분 증상에 맞도록 이제 약을 처방하게 됩니다. 종류가 약이 그렇게 많으면 어떤 분들한테는 이런 약들이 잘 맞고 어떤 분한테는 또 효과가 좋은 것 같은데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고 그렇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네, 예. 네. 그래서 파킨슨 운동 증상도 어떤 분은 이제 그 움직임이 느려지는 네. 증상을 주로 일으키는 파킨슨증이 있고 네. 또 어떤 분은 초기 증상이 떨림을 주로 일으키는 파킨슨 증상도 있고 예. 이제 이런 종류가 다 틀리게 있기 때문에 네. 그 해당되는 증상을 제일 먼저 완화시켜 줄 수 있는 약제를 우선적으로 선택을 하게 됩니다. 불편한 걸 먼저 해주는 약을 선택하게 된다. 네, 네. 그게 이제 선생님들의 기술이 되겠네요. 네. 그지요? 이렇게 이제 약을 주로 많이 쓰게 되는데 약 말고도 아까 수술도 있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네네. 야, 파킨슨을 수술을 해 싶은데 수술 방법이 있네요. 네네. 네. 그 수술 방법은 지금은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있습니다. 네. 이제 첫 번째는 지금은 흔히 쓰고 있지 않는 조직 파기술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말 그대로 조직을 파괴하기 때문에 네. 뇌 세포에 비가역적인 변화를 일으켜서 네. 최근에는 거의 잘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 예. 두 번째는 뇌 심부 자극술이라는 게 있고 예. 세 번째는 최근에 이제 조금씩 연구가 되고 있는 부분이긴 한데 네. 이제 태아 이제 줄기 세포를 도파민이 분비되게 배양한 후에 뇌에 이식을 하는 이제 이식 수술이 있겠습니다. 예. 약물, 그다음 수술, 줄기 세포도 이제 시험 단계에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왜 그 환자분들 오시면서 선생님들 되게 그 운동 얘기를 많이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근데 이게 운동이 선생님 저 그래 집에서 운동 많이 해요. 뭐 청소도 제가 하고 빨래도 제가 하고 요리도 제가 다 해요. 요런 운동 말고 네네. 제대로 좀 해야 된다고 하면서요. 네, 네. 그래서 말씀 주셨던 뭐 청소도 하고 뭐 설거지도 하고 예. 이런 거는 운동이 아니라 일이라고 봐야지요. 예. 네, 네. 그래서 이제 운동은 이제 파킨슨 운동은 네. 숨이 너무 차지 않을 정도로 예. 이제 무리하지 않게 이제 걷는 운동이 제일 좋고 예. 이제 그 근육량을 증가시킬 수 있는 운동들이 좋습니다. 그 주로 천천히 움직이면서 할 수 있는 네. 뭐 태극권이라든지 예. 혹은 뭐 스트레칭, 네. 뭐 요가 예. 뭐 이런 종류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또 물을 많이 드시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네. 왜 물을 얘기를 하시죠? 그래서 파킨슨 비운동 증상 중에서 예. 가장 흔히 보이는 게 변비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파킨슨 있으면은 이제 그 자율신경계가 기능이 좀 떨어지면서 일어섰을 때 네. 어지럼증이 생길 수 있는 기립성 저혈압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 요 두 가지를 완화시켜 줄 수 있는 예. 방법이 물을 자주 드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지 왜 야채 채소도 굉장히 많이 중요시 하시더라고요. 네, 네. 그렇습니까? 예, 맞습니다. 같은 네. 이유인가요? 예, 같은 이유입니다. 네. 보통 이제 식이섬유를 예. 이제 한 30g 정도 네. 이제 복용을 하도록 권유가 되기는 하는데요. 예. 실제로 30g의 식이섬유는 너무 양이 많습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한 3g 정도씩 해서 네. 하루에 뭐 한 10번 정도 권유를 드리는데 네. 제때 챙겨 드시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니까 눈에 보일 때마다 네. 이제 뭐 야채나 채소, 뭐 견과류, 네. 뭐 사과, 뭐 이런 어떤 식이섬유를 눈에 보일 때마다 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어떤 신경과 선생님은 하루에 먹는 전체 칼로리의 50%를 야채 과일로 드셔야 된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네. 그만큼 중요하게 생각을 하시던데 선생님이 환자를 보실 때도 파킨슨 환자분들이 변비가 심하신가요? 네, 맞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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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제 뭐 변비 약을 쓰는 경우도 있지만 예. 이제 약물 외에도 네. 이제 식이섬유, 그다음에 물을 많이 드시는 것, 요거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하루에 사과 하나 먹으면 파킨슨 예방할 수 있다. 네. 근데 이게 학회에서 나온 얘기라 정말인 것 같기도 합니다. 진짜입니까, 선생님? 일단 학회지 보고에 예. 수만 명의 이제 남녀를 대상으로 해서 예. 이제 딸기, 사과를 예. 드셨던 군에서 네. 파킨슨병의 발병 위험이 낮아진다라는 보고가 있습니다. 예. 네. 이유가 뭐죠, 선생님? 사과의 어떤 네. 역할 때문일까요? 이유는 아직 정확치 않은 것 같습니다. 예. 아마도 이제 항산화 물질로 인해서 이제 뇌의 신경세포 독성을 좀 완화시켜주는 역할이 있지 않을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사과뿐만 아니라 선생님 맞나요? 네. 오렌지, 딸기, 베리류도 좋다. 네네. 맞아요? 네, 맞습니다. 네. 파킨슨 완치되나요? 안타깝게도 아직 완치가 되는 질환은 아닙니다. 네. 네. 근데 뭐 우리 일상생활에서 실제로 완치가 되는 병은 네. 뭐 감기 같은 아주 경한 질환 말고는 네. 잘 없습니다. 네. 뭐 실제로 혈압, 당뇨도 아직 완치가 되는 길은 없거든요. 그렇죠. 네. 완치는 안 되지만 조절은 할 수 있다. 맞습니다. 네. 유전도 됩니까, 선생님? 아주 드문 경우에 유전성으로 되는 이제 파킨슨병도 있습니다. 보통 유전으로 되는 파킨슨병은 예. 아주 젊은 나이에 발병을 하게 되고, 예. 네. 그래서 뭐 그런 이제 원인이 있을 수는 있지만 예. 전체 파킨슨 환자 중에서는 이제 유전으로 인한 파킨슨병은 아주 일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체로 파킨슨은 유전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네,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 대체적으로. 네. 정리를 한번 해보죠. 파킨슨을 예방할 수 있는 생활 습관 이런 거 하시면 좋아요라고 정리를 좀 해주세요. 파킨슨병은 이제 파킨슨병을 좋아지게 해주는 생활 습관으로 네. 바꾸면 됩니다. 이제 규칙적인 운동을 하는 생활 습관으로 바꾸면 됩니다. 네. 뭐 태극권, 요가, 스트레칭 같은 생활 습관이 있을 수가 있고 예. 이제 몸을 곧게 펴는 자세로 바꾸기, 네. 규칙적인 식습관,
영양을 골고루 섭취해서 체중 유지하는 것으로 바꾸기. 네. 충분한 야채, 채소, 이제 물을 많이 마시는 생활 습관으로 바꾸기. 네. 스트레스를 피하고 이제 마음의 안정을 유지하는 환경으로 바꾸기. 네. 그 낙상을 주의하고 이제 날카로운 가구나 장애물을 제거하는 안전한 환경으로 바꾸기. 네. 긍정적인 마음으로 바꾸기가 네.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바꿔주시면 파킨슨을 예방할 수 있다고 예방책까지 저희들에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나오셔서 파킨슨에 대한 원인, 치료, 경과들 그리고 예방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까지 자세하게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신경과 전문의 한동철 선생님이셨습니다. 선생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파킨슨 전문의들이 만든 어플이 있습니다. 앱이 있습니다. 닥터 파킨슨이라는 앱인데 요거 궁금하신 분들은 폰에 한번 깔아서 써보시면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하니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TV닥터 인사이드 다음 주에 좋은 정보로 인사드릴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